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전기회로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한번 살펴보고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옆으로 이어진 거요 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의를 새롭게 해줬죠. 지난 시간에 저항 두 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는 연결 방법을 직렬 연결로 하자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만의 방법이지만 회로를 해석할 때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개의 저항에 대한 전체 저항 값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전체 저항을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고 불렀어요. 합성 저항. 두 개 이상의 저항이 합쳐진 저항이라고 해서 합성 저항이라고 했고,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전체 합성 저항, 직렬 연결에서의 전체 합성 저항은 모든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을 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10보다 위에 거에 해봅시다. 위에 게 R1이고 왼쪽 저항이 R1이고 오른쪽 저항이 R2라고 했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은 R1과 R2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저항을 두 개가 아니라 뭐 쭉쭉 3개, 4개, 5개, 6개 쭉쭉쭉 직렬로 연결을 한다면 그냥 상관없이 다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직렬로 연결된 모든 저항값을 더하면 합성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 저항이랑 헷갈릴 수 있는 등가 저항이란 것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등가 저항. 요 등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저항으로 우리가 대신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콘센트를 직렬로 연결한 것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직렬로 연결된 저항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저항이 1옴이고 오른쪽 저항이 2옴이라고 했을 때 둘의 합성 저항 값은 1과 2를 더한 3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저항 두 개가 1옴짜리 하나랑 2옴짜리 하나가 있는 저항 두 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 3옴짜리 하나가 있다고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실제 회로에서 1옴짜리 저항이랑 2옴짜리 저항 두 개가 이렇게 기판에 꽂혀져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3옴짜리 저항 하나로 바꾸면 어떤 기계적인 오류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이해할 때, 해석할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 회로를 이렇게 막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 하냐? 이해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제 해석할 때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직렬 연결에 대한 조금 내용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직렬 연결에 대해서 확장한 내용이에요. 뭐 직렬 연결을 이어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부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부하는 선생님이 작년에 기계제도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부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작년에 예시로 과부하 걸렸다, 머리에 과부하가 왔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봤었죠. 그래서 머리에 과부하가 오면 우리가 머리에서 열난다고 하죠. 그거는 머리에 우리가 에너지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과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열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과부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요. 부하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는 과부하가 아니니까 그냥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가 집중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풍기를 돌리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풍기.
근데 선풍기를 돌리려면 필요한 전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돌리기 위해서 5V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5V로 선풍기를 돌릴 수 있는 건 거의 미니 선풍기 이 정도밖에 돌릴 수 없어요.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원 장치를 가져왔어요. 그래도 실제적인 게 좋으니까 콘센트에다 꽂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콘센트. 여러분, 콘센트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물어보지만 교류예요, 직류예요? 교류죠, 교류. 220V. 아니, 동영상을 찍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꺼져버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센트에 우리가 선풍기를 지금 연결해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선풍기. 아까 말하려고 했었던 게, 가정에 들어오는 전압은 220V의 교류 전압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시에서 5V의 전압이 선풍기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콘센트는 특이하게 5V의 전압을 제공하는 콘센트라고 합시다. 자, 선풍기에 5V의 전압이 필요해서 5V의 전원을 우리가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전이차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 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전이차에 의해서 선풍기에 전류가 흐르고, 선풍기는 그 전류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받고, 전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선풍기가 뱅글뱅글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봤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하기 쉽도록 마이너스는 0V라고 우리가 0V 전위를 갖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쪽 빨간색 부분은 마디죠, 마디. 이쪽 마디는 5V의 전위를 갖게 되고, 이 파란색 부분은 0V의 전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전원 장치는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애라고 했어요. 즉 5V의 전위 차이를 만들어주는 콘센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일단 요 회로상에서는 선풍기와 이제 콘센트가 전위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풍기 아래쪽에도 0V가 걸리고 선풍기 위쪽에도 5V가 걸려서 선풍기에는 전위 차이 5 빼기 0인 플러스 마이너스 5V가 걸리는 데는 문제가 그림상에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회로는 이렇지 않다고 했어요. 실제 회로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전선에도 저항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선풍기에 5V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마디가 여기 생겼어요. 이쪽 마디와 이쪽 마디가 지금 분리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는 5V가 걸리지 못합니다. 5V가 걸리지 못해요. 0V는 0V를 갖는 마디를 아직까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0V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쪽은 지금 마디가 나눠졌기 때문에 아까처럼 5V가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선의 저항이 1ohm이었어요. 선풍기의 저항이 4ohm이었다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알아보았죠. 그래서 전체 합성 저항은 R은 1 더하기 4이기 때문에 우리가 5ohm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회로는 우리가 5V짜리 전지 하나랑 그러니까 5ohm짜리 저항 하나가 연결된 회로라고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선이랑 선풍기를 연결하고 콘센트에 꽂은 이 회로를 5V짜리 전지 하나랑 5ohm짜리 저항 하나가 연결된 간단한 회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회로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해할 때 사용하는 게 등가, 이 친구는 이제 등가 저항이 되고,
전체 이 회로는 등가 회로라고 부릅니다. 등가 회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만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이거 회자가 좀 이상하네요. 회로입니다. 회로.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전류.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5ohm이고 5ohm에 5V의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1A가 회로에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는 같은 회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A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냈어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쪽 전선에 흐르는 전류도 1A고 이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도 1A인 것을 알았죠. 이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직렬 연결에서는 흐르는 전류가 같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같다 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또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풍기와 전선에 걸리는 전압도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압 V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선의 전압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흐르는 전류가 1A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A와 전선의 저항 1ohm을 곱해주면 전선에 걸리는 전압 1V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같은 방법으로 선풍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선풍기도 전선이랑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1A가 흐르고 선풍기의 저항은 4ohm이기 때문에 1과 4ohm을 곱해서 4V의 전압이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렇게 봤더니 5V의 전압이 필요하지만 선풍기에 4V가 걸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선풍기 돌릴 수 없는 거죠. 선풍기가 5V 필요로 하는데 4V의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회로에서는 선풍기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한번 전위를 구해 보도록 하죠. 이쪽의 전위가 0V였어요. 0V. 근데 이쪽 전위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 전압이랑 0V의 전위 차이가 4V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쪽 전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V와 0V를 뺐으니까 선풍기에 4V가 걸린 거겠죠. 그리고 이쪽 봅시다. 저항의 왼쪽 전위는 아까 콘센트에서 5V의 전위를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저항의 오른쪽에는 4V의 전위가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항에는 5 빼기 4인 1V가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전위로 1V가 걸린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까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1V가 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선풍기에서 4V가 분명 필요로 했는데 지금 5V를 필요로 했는데 4V밖에 걸리지 않았죠. 4V가 걸린 이유는 5V 전체를 선풍기가 쏘줬으면 좋겠었는데 요 저항 녀석이 중간에 가로채서 사용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5V가 아닌 4V로 전압이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같이 중간에 전압을 낮추는 이러한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압 강하. 전압을 낮췄다 해서 전압 강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조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렬 연결을 통해서 부하와 어떤 전압 강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직렬 연결을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실제 전기 제품과 전선이 연결된 방법이 직렬 연결이라고 했고, 중간에 전선 같은 애들은 우리가 전기 제품의 전기를 모두 전달하고 싶었지만 전선에서 사용을 해버려서 전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죠. 그 낮아지는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전기 제품들, 그런 전기 제품을 우리는 부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부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사용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해요. 아까 봤듯이 전선에서도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죠. 그런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용이죠. 그런 거는 부하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손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직렬 연결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병렬 연결의 어떤 연결 방법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이 뭐예요 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하는 것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연결된 모양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직렬 연결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위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할 부분이 두 곳 이상 보통 존재한다고 했어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마디가 존재해서 두 군데의 마디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위에 저항도 두 개 존재하고 아래 저항도 마디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 두 개가 마디 하나를 공유하는 방법을 직렬 연결이라고 했어요. 근데 병렬 연결은 마디 두 개를 공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마디 두 개를 공유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병렬 연결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마디를 강조하냐면 마디를 알면 우리가 전위를 구할 수 있고 그 전위가 공통으로 되는 부분을 안다면 전위와 저항을 알기 때문에 전류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회로를 다 쪼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디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병렬 연결은 많죠. 우리가 크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는 이제 발전소에서 우리가 발전을 하죠.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송전탑과 변전소 그리고 전봇대를 거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리 집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도 사용을 합니다. 집 1번, 집 2번, 집 3번 모두 이제 사용을 하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집에서 모두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는 모두 220V의 전압이 들어오죠. 뭐 어떤 집은 5V 들어오고 어떤 집은 이제 뭐 10V 들어오고 이런 거 없어요. 다 220V 동일한 전압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전압을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가정집 한 곳에 전압을 공급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집 세 곳에 전압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 세 개를 우리가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발전소 하나에서 병렬로 연결을 해서 전압을 나눠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런 큰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병렬 연결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작은 부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집 한 곳에서 보면 되죠. 가정으로 들어온 220V라는 이 전압 우리가 콘센트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센트를 사용하면 이제 제품 하나밖에 연결할 수가 없어서 보통 가정집에는 뭘 사용하냐면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죠. 멀티탭 이렇게 멀티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220V의 전압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 컴퓨터도 연결해서 사용하고 냉장고도 연결해서 사용하고 뭐 선풍기도 연결해서 사용하죠. 근데 보통 사용하는 곳이 다르니까 같은데 뭐 안 꽂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꽂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냉장고랑 컴퓨터랑 선풍기 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각각 220V를 연결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센트 하나에 보통 하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이 콘센트에 들어온 220V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탭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압을 분배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병렬 연결의 예예요. 병렬 연결. 그래서 병렬 연결은 가정에서 보기가 쉬워요. 가정에서 볼 수도 있고 실제 전기를 분배할 때도 병렬로 연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렬 연결을 한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병렬 연결은 마디 두 개를 공유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마디 두 개. 이렇게 모든 가전제품은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저항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시니까 220V가 아니라 계산하기 쉽게 10V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V와 0V 전위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쪽이 냉장고, 이쪽이 컴퓨터, 이쪽이 선풍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10V의 전위를 갖고 여기도 10V의 전위를 갖고 여기도 10V의 전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도 여기도 0V의 전위를 갖고, 왜냐? 마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위가 같습니다. 이쪽도 0V의 전위를 갖죠. 그러면 냉장고에 걸리는 전위 차이는 10 빼기 0이기 때문에 우리가 10V의 전위 차, 전압이 10V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10 빼기 0이기 때문에 10V의 전위 차, 전압 10V가 걸리는 걸 알 수가 있고, 선풍기도 마찬가지로 10 빼기 0이기 때문에 10V의 전위차, 전압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병렬로 연결되면 냉장고, 컴퓨터, 선풍기, 즉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전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은 병렬 연결된 것끼리는 전압이 같다는 거예요. 병렬 연결된 것들끼리는 전압이 같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만 알면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알 수가 있죠. 냉장고의 저항이 1옴, 컴퓨터의 저항이 2옴, 선풍기의 저항이 5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냉장고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컴퓨터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 있고, 선풍기에 흐르는 전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옴의 법칙에 따르면 전류는 I는 R분의 V라고 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는 10A의 전류가 흐르고, 컴퓨터에는 5A의 전류가 흐르고, 선풍기에는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얘기를 하려면 뒷내용을 더 말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은 일단 전압이 같다. 병렬 연결된 것끼리는 전압이 같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만 한번 기억해 주고, 병렬 연결의 예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